저번 영상에서의 투표 결과 참가 인원 총 11명 중 72%인 8분에게서 이번 안을 제안받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카이포스터의 애니메이션 재방영관, 재상영관 세 번째 특별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토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터로 시작해서 바로 지금 리즈와 파랑새 감독에 이르기까지 리즈와 파랑새 한국 개봉을 핑계로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애니메이션 연출자이자 감독으로서의 야마다 나오코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 사심 한가득 담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 특집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감독으로서의 야마다 나오코 씨 이야기를 드리는 만큼 감독을 맡았던 작품들의 장면이 비중 있게 사용됩니다. 이 중 타마코 러브스토리, 울려라 유포니엄과 유포니엄 2, 목소리의 형태, 이렇게 4작품에서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장면을 사용하고 K-ON 더 무비, 타마코 마켓과 그 외의 작품에선 필요한 장면을 가볍게 가져옵니다. 평소 자신을 스포일러에 민감하다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영상 시청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의 주특기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손동작입니다.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의 영향력이 커질 때마다 시그니처처럼 등장하는 손동작이 있을 정도죠.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의 감독 데뷔작이자 동시에 출세작이었던 K-ON은 밴드부라는 제목보다는 여학생들의 좌충우돌 해피 라이프 란 느낌에 더 가까운 작품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악기를 연주하는 손동작을 적당히 하고 넘겼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중 기타를 연주하는 손에 프레임을 가깝게 가져가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마다 오,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장면을 묘사한다면 보통 스트로크 치는 손에 프레임을 가져가기 마련인데요. 스트로크 손동작에 비해 손가락과 현의 움직임을 더 섬세하게 잡아야 하는 손을 2D 원화로 이 정도까지 표현해낸 건 정말 대단한 묘사력입니다. 울려라 유포니엄에서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이 이 작품의 시리즈 연출을 맡게 된 것도 손동작을 잘 표현하는 주특기 때문일 가능성이 컸다고 봅니다. 이 작품에서도 연주하는 손에 프레임을 가깝게 가져가는 화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장면은 연주하는 손에 들어가는 힘의 강도, 그 반동으로 튕겨나가는 악기의 움직임이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죠. 수아가 캐릭터들의 중요한 대화 수단 중의 하나였던 목소리의 형태에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을 배치한 것 또한 교토 애니메이션으로선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사용하는 OST, 그러니까 배경음악에도 악기를 많이 편성하지 않습니다.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이 쓰는 배경음악은 어딘가 비어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꾸밈음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다른 악기들은 주요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를 보조해주는 정도로밖에 붙지 않습니다. K-ON 더 무비를 보시면 삽입된 밴드곡을 제외하면 OST가 이런 느낌의 곡들이죠. 타마코 마켓과 타마코 러브스토리에선 꽤 많은 곡들이 피아노 솔로로 연주되고 있는데
이런 음악들이 의도적으로 복고풍을 쓰는 이 작품의 분위기와 착 달라붙고 俺に惚れちゃ 화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장악해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캐릭터들의 심정 등을 어떻게 느낄지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목소리의 형태에 이르면 OST에 뭔가 빈 느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피아노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이 여차하면 연주자의 호흡 소리까지 들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길고, 그 덕분에 음이 하나 연주된 이후의 여운이 길게 남게 됩니다. 이런 공기가 가득 찬 음악들이 굳이 슬픈 멜로디나 낮은 소리의 악기를 쓰지 않는데도 작품의 분위기를 무겁게 누른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주변 사물이나 자연물을 보여주는 표현 방식 또한 야마다 나오코 감독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물이나 사물은 어떤 상징을 내포하게 되죠. 울려라 유포니엄에서 연주를 더욱 잘하고 싶다는 쿠미코의 의지가 나비에 의탁되어 표현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울려라 유포니엄 6번째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타마코 러브스토리에서 타마코는 처음부터 배턴을 잘 받지 못합니다. 이때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던 모치조한테 갑작스레 고백을 받고 그 때문에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 배턴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배경음악도 없이 오직 배턴의 낙하하는 모습과 마치 그 드넓은 체육관을 전부 다 울리는 듯한 소리로만 묘사되죠. 이제까지 타마코가 배턴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가볍게 연출된 것을 생각하면 보는 사람은 이 장면으로 이때 타마코가 하고 있는 고민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목소리의 형태의 이 장면도 보시죠. 쇼코는 선천적인 청각 장애인입니다. 불꽃놀이를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귀로는 들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장면 하나가 들어가면서 쇼코가 불꽃놀이의 소리를 귀가 아니라 몸 전체를 울리는 진동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꽃놀이는 바로 다음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상징성이 붙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목소리의 형태의 제일 충격적인 스포일러이므로 여기선 이야기를 아끼겠습니다. 위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을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빈 칸입니다. 키워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출적으로 빈 칸을 의도적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의 스타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의 작품은 나레이션을 통해 말하는 것을 되도록 아낍니다. 속마음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일이 적고, 속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명백한 단서도 잘 보여주지 않죠. 대신 사람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감독의 주특기를 발휘해 캐릭터의 미세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또는 캐릭터와 상징적으로 연결된 주변 사물이 대신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빈칸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빈칸들을 능동적으로 채우도록 유도하게 되고, 그 결과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것, 들려주고 있는 것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내러티브를 통해 캐릭터들의 심정이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표현이 등장했을 때 작품이 보여주는 것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장면은 K-ON THE MOVIE의 엔딩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캐릭터들의 걸음걸이만을 보고 이 캐릭터들이 잡담하는 말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데요. 泣いてる暇なんてないわよミオちゃん 그런데 우리는 뒤로 걸어가는 유이의 발걸음을 통해 유이의 표정에 자신의 설레는 감정을 어서 빨리 나누고 싶다는 기쁨에 가득 차 있는지, 살짝 스텝이 어긋나는 미호의 발걸음을 통해 ちょっと鼻が詰まっただけだ 미호의 표정이 얼마나 당황한 표정으로 있는지, 가볍게 뛰는 츠무기의 발걸음에서 本当 츠무기의 표정에 얼마나 기대감이 가득할지, 케이온을 보면서 캐릭터들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 발동작만으로 캐릭터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머릿속에 다 그릴 수 있게 됩니다. る暇なんてないわよミオちゃん 목소리의 형태의 이 장면도 보시면 둘이 뻔하게 옆에 붙어 있는데 프레임은 이 둘을 잠시 동안 같은 화면에 두지 않습니다. 餌やり楽しい 두 사람을 다른 프레임에 놔버리면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왠지 둘이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둘이 나란히 옆에 있는데도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대사뿐만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시각적인 수단으로도 표현된 것이죠. 이렇게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의 작품의 매력은 작품이 준 빈칸을 보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작품과 캐릭터의 심리에 더 적극적으로 몰입함으로써 느끼는 감동에서 오게 됩니다. 이 작품은 목소리의 형태에서 보여줬던 연출에 타마코 러브 스토리와 비슷한 정도의 간단한 스토리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캐릭터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며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는 스토리가 아니라 러닝타임 내내 거의 완벽하게 노조미와 미조레 두 캐릭터에 온 초점을 맞추고 있죠. 包み込む愛 목소리의 형태와 비교해도 더욱더 섬세하게 캐릭터의 몸동작에서 의미를 읽어내도록 요청하는 작품이니 매 순간 캐릭터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들을 말과 표정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人間じゃないよ 또 이 작품은 리즈와 파랑새라는 이름의 동화책 내용이 스토리와 같이 움직입니다. 이를 활용한 표현들도 많이 있으니 장면 한순간 한순간을 계속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품을 보시기 전에 올려라 유포니엄2의 이야기를 알고 가는 게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 꼭 보셔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려라 유포니엄2에서 미조레가 노조미라는 사람을 한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가시면 聞きたくない 이 작품에서 미조레가 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ずっとそばにいて 혹시 이 작품을 보신 뒤 미조레가 왜 저렇게까지 행동하냐는 의문이 계속 남으신다면 울려라 유포니엄2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울려라 유포니엄2를 보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살짝 언급해드리면, 한 친구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늘 여러 사람 안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 友達の一人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 명 중에 한 명이 사라지는 것과 私だけ 10명 중에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이 과연 똑같이 느껴질지, 이 질문 하나만 생각해도 왜 미조레가 노조미를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 오해했는지 알 수 있고, 한때 버려졌다 생각한 이 트라우마가 바로 리즈와 파랑새에서 미조레를 절박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細身が 게다가 미조레라는 캐릭터는 말도 별로 없고 練習が終わると 그나마 하는 자기 표현도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오해받는 캐릭터입니다. さあ知らない 말은 잘 못하는데 손에는 자신이 잘 연주할 수 있는 악기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이 いい音だけど音も綺麗だしピッチも安定してる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무엇을 고르게 될 것인지, 楽器だけが私と望みをつなぐものだから 이런 미조레 캐릭터를 울려라 유포니엄 2에서 챙겨가시면 리즈와 파랑새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을 최근 애니메이션에서 쉽게 보기 힘든 독보적인 연출가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작품에 몰입하도록 빈칸을 두는 스타일도 그 빈칸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연결했을 때 다가오는 특별한 감동도 독보적이죠. 이것이 제가 이번 리즈와 파랑새도 참 감동적으로 봤던 이유이고 앞으로 나올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의 작품도 계속 기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는 계획한 대로 다음 영상부턴 야마다 나오코 감독님의 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작품을 할지는 제가 이미 저번 두 번째 특별편 영상에 숨겨놨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밝기를 올리면 다음 스카이포스터의 애니메이션 재상영관 네 번째 이야기. 같은 말에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지독한 디스커뮤니케이션의 이야기. 목소리의 형태. 학업과 집안 경조사 관계로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인 10월 셋째 주부터 이 대장정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